여러분. 여러분과 3주째 고전문학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김수민 선생님입니다. 각 갈래를 대표하는 대표 작품과 함께 1주차에는 고려가요, 2주차에는 시조를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조는 짧은 글자 수 안에 많은 의미를 꾹꾹 눌러 담아 표현하는 함축성이 강한 갈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학이 운문문학에서 산문문학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사람들은 감흥을 읊조리면서도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긴 노래 형식이 없을까와 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가사입니다. 가사는 시가와 산문의 중간 형태를 지닌 문학인데요. 3, 4조 혹은 4, 4조를 기조로 한 사음보 연속체로 이루어져 있고 행에 제한을 두지 않아 비교적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가사는 조선 전기에 주로 양반층을 중심으로 창작이 되었습니다. 강호 생활의 흥취를 노래하거나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유배 생활의 고충을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확실히 전문을 읽어보니 저번 주에 살펴봤던 시조와는 결이 다른 갈래라는 것이 확 느껴지지 않나요? 가사는 훨씬 더 긴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으면서도 운문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행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하며 어딜 가냐고 묻는 여인의 질문에 어와 너로구나 내 사설 들어보라고 대답하는 여인의 말이 이어집니다. 이 두 여인을 편의상 감녀와 을녀라고 부른다면 송미인곡은 이 두 여인의 대화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의 어디까지가 감녀의 말이고 어디까지가 을녀의 말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는 제3의 인물인 병녀의 존재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는 하지만 우선 오늘 시간에는 가장 일반적인 구분과 해석으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녀는 을녀에게 배곡경을 떠난 이유를 묻고 을녀는 임과 이별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배곡경이란 옥황산제가 산다는 천상의 서울을 의미하는데요. 곧 임금이 계신 궁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즉, 을녀가 작품에서 내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임이라는 존재는 곧 임금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빗대어서 충신연주 지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녀는 중간중간 짧게 작품에 개입하며 을녀가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을녀를 위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 이 작품을 중점적으로 끌고 가는 건 을녀의 이야기겠지요. 을녀는 아 너로구나 하고 감녀를 알아본 뒤에 마침 잘 만났다는 듯이 내 사설, 내 이야기 좀 들어보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나의 얼굴과 행동을 이미 사랑해주는 것만을 믿고 아양과 교태가 너무나도 과했는지 이미 나를 대하는 낯빛이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누워서도 임을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도 임 생각뿐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주 작은 실수도 마음에 걸리겠죠? 그러니 화자는 내가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고
그래서 하늘이라고 원망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만든 조물주의 탓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임의 마음이 변한 이유를 결국엔 자신에게서 찾고 있는 화자의 태도가 보이네요. 이렇게 을녀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 때 감녀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그런 생각 마오라고 하는 걸 보니 임에게 버려지고 자신의 탓만 하고 있는 을녀를 다독이며 위로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위로를 받은 을녀는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간 쌓인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을녀는 백옥경, 즉 궁궐을 떠나오기 전에는 임금을 모시고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임의 일을 잘 알고 있겠죠. 물같이 잔잔하게 편한 얼굴이 과연 1년 중 며칠이나 되는지 을녀는 궁금해합니다. 또 춘왕고열은 어찌하여 지내고 추일동천은 누가 임을 모시고 있는지도 궁금해하는데요. 여기서의 춘왕고열은 이른 봄날의 추위와 무더운 날씨를 뜻하는 말로 봄과 여름을 의미합니다. 또 추일동천은 가을철의 날과 겨울 하늘이라는 뜻으로 가을과 겨울을 의미합니다. 즉 춘왕고열 추일동천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사계절을 어찌 지내고 누가 사계절 동안 모시고 있는지 을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죽조반, 조석, 매는 예와 같이 드시는지도 궁금해해요. 죽조반은 아침 먹기 전에 일찍 먹는 죽이고 조석과 매는 아침 저녁 진지라는 뜻입니다. 즉 끼니를 잘 드시고 있는지도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겠죠. 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을녀는 님의 소식을 누구에게라도 붙잡고 알고 싶어 하지만 오늘도 이미 다 거의 지나고 내일도 님의 소식을 을녀에게 알려준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둘 데가 없자 을녀는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도 구름과 안개가 가득 차 있어 주위가 어두워 1월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을녀는 왜 1월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1월이 상징하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해와 달은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게 비추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즉 이것들은 선한 정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 탁 트인 곳에서 임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구름과 안개에 가려 그것조차 볼 수 없으니 매우 안타까워하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임금과 화자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구름과 안개는 임금과 화자 사이의 장애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얘기해보면 임금의 선정을 방해하는 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산에서 내려와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물가에 가보니 사공도 없이 빈 배만 물가에 걸려 있네요. 이 장면이 상상이 되나요? 안 그래도 외로운 화자의 마음이 아무도 없는 공허한 물가에 사공도 없이 걸려있는 빈 배를 보면 더 공허하게 느껴지겠죠. 바로 이런 빈 배 같은 시어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릅니다. 문학작품에서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행동 등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식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배도 아니고 비어있는 배니 임을 그리워하고 소식조차 알 수 없는 화자의 외로움, 그리고 공허함, 그리고 시의 분위기를 더욱 부각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공도 없으므로 배를 타고 임을 찾아갈 수도 없으니 을녀에게 임의 소식은 더욱 아득해지고 말겠네요. 어느새 초가지붕의 처마가 차가워지는 밤이 되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푸른 등을 반벽청등이라고 하는데요. 을녀는 이 반벽청등이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라고 말합니다. 빈 배가 화자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기능을 했다면 이 반벽청등은 어떤가요? 임도 없는 자리에 청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반벽청등 역시
객관적 상과물로서 화자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의 소식을 알려고 산에 올랐다가 다시 물가로 내려왔다 하며 힘이 다한 을려는 잠깐 풋잠이 듭니다. 임의 소식을 알려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정성이 지극해서인지 꿈에서 님을 보게 됩니다. 꿈에서 본 임은 고운 얼굴이 반이나 늙어 보인다는 말 속에서 화자의 걱정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임과 떨어져 있는 동안 마음속에 담아놓았던 말을 임에게 막상 실컷 말하려고 하니 눈물이나 목이 메어 차마 다 말을 하지 못하네요. 속에 담아둔 말을 다 하지도 못했을 때 시끄러운 닭 울음소리에 풋잠을 깨버리고 맙니다. 임과의 만남은 꿈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었으니 더 이상 임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게 되었네요. 그래서 화자는 다짐합니다. 차라리 죽어서 임이 계신 창밖을 비추는 나궐이 되겠다고요. 죽어서 나궐이 되고 싶다는 화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임이 계신 창안을 비추는 달이 되면 지금처럼 잠을 깨어버리면 임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은 당연히 생기지 않겠죠. 늘 임이 잠들 무렵 창안을 비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녀는 이야기합니다. 각시님, 달은 무슨 굳은 비나 되소서라고 말이에요. 왜 감녀는 을녀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궐이 아닌 굳은 비가 되라고 얘기했을까요? 나궐은 멀리서 임이 계신 창안을 들여다보며 비추는 존재입니다. 임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겠죠. 하지만 굳은 비는 어떤가요? 굳은 비는 화자의 피부를 직접 적실 수 있는, 화자에게 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감녀가 을녀에게 달은 무슨 굳은 비가 되소서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지요? 송미인곡은 송강정철이 당쟁으로 조정에서 물러나 창평에서 거주하던 시기에 지은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얘기했듯 충신과 임금의 관계를 여자와 남자 사이의 애정관계에 빗대어서 그린 충신연주지사이기도 하죠. 정철의 여러 시조작품과 관동별곡, 삼이인곡, 성산별곡 등의 가사 작품과 함께 송강 가사에 수록되어 전하는데요. 90여 구 내외의 짧은 노래인 송미인곡은 삼이인곡과 함께 전후미인곡으로 일컬어지며 송강 가사의 백미로 꼽힙니다. 대화체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사연을 끌어내고 있는 점과 쉬운 우리말 어휘를 사용해서 절실한 심정을 담아낸 점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실제로도 관동별곡을 비롯한 다른 가사문학과 비교해보면 어려운 환자가 아닌 쉬운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글자수 안에 하고 싶은 말을 돌려서 꾹꾹 눌러 담아내던 시조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가사문학이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선생님과 고려가요, 시조, 가사 이렇게 세 가지 갈래의 대표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 갈래 모두 다 정말 멋진 갈래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린 갈래는 어떤 것이었나요? 고전 운문의 대표적 갈래인 고려가요, 시조, 가사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대표 작품과 함께 각 갈래의 특징도 잘 알아두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끝인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다음에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